네,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 가스를 터뜨렸던 16살 소년. 이 자신의 범행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문점도 남고 이 답답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상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한 중학생이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려 건물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인터넷에 범행 과정을 직접 찍은 영상을 올리고 실시간 댓글까지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폭발음과 함께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8시간 반 만에 검거된 사람은 이 학교에 다녔던 16살 이모군. 서초동 중학교와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불을 내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범죄연구원 전문위원이신 백기종 경찰대 외래교수, 그리고 이호선 청소년 폭력예방단 상담자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에서 2차 범행도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2달 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불을 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천구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사실 서초동에 있는 오모 중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싶다. 테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계속하는 중에 지난 6월 말에 분무기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서 하얀 방사기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라이트에 불을 붙여서 화장실 쪽에다가 방화를 하려고 했던 걸 학교 교사가 발견을 하고 시급히 이걸 제지를 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화염 방사기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있고 네. 이번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추가로 범행을 준비한 것도 네. 모두 이제 불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본인이 심한 그 소외감이라든가 좌절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피해망상 증세 같은 부분도 있긴 하고 예. 본인 또 우울증이 약간 있다고 하지만 예. 본인의 어떤 소외감을 주변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내가 뭔가 복수를 해야 된다. 어떤 감정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 존재감을 가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사람을 찌르고 싶은데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라고 털어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가벌성이나 또 위험성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송파에서도 양천서에 체포될 당시에도 네. 1.5리터짜리 휘발유 페트병 가지고 있었고 폭죽 그다음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빈 교실이 아닌 주유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가스 저장소라든가 예. 이런 그 휘발유 유류 저장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뭐 충격적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범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거의 중계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일단은 그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네. 죄책감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마치 즐기는 듯한 네. 재미있게 자기의 상황을 곧 마치 중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소년이 지금 그 과거에 그 어떤 진단을 받았나 봤더니 과대망상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이 과대망상 진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타인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한다면 타인에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과대망상이 자기 자신을 향할 경우에는 자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본인이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네. 본인이 악당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웅이 될 수 없으니 악당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이제 전학을 갔던 서초동에 있던 학교에서 그 분무기로 해가지고 불을 발사하거나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참 사실 그 중학교 그 시기가 아이들이 한참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그 시기에만 발생하는 나는 영웅이고 내가 영웅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망상 형태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진단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한 S병원에서 이제 이중인격으로 진단을 받은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진단이 나왔다는 건 이 친구에게 좀 모종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문제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현실화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까지만으로도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가서 상담도 받고 특별히 상담 과정에서 또 입원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정말 이거는 다행이기도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건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한면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일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론에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경찰 수사 브리핑 내용에서 이제 확인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가족에서 이제 우울증 증세나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고 다니는 학교에서 과대망상과 관련해서 교사한테 상담을 받았다가 이제 경찰에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제 사춘기 시절에 평범한 학생도 좀 극단적인 성격이나 폭력성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평범한 아이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특별한 아이로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 특별히 학교에서 나타낸 행동과 집에서 봤던 행동이 굉장히 달랐던 친구예요. 이를테면 그 집에서는 그냥 공부 적당히 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문제가 있긴 했어도 그 문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았고 특별히 부모하고 그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반면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전에 학교에서도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학교 부정응 문제가 좀 두드러진 건 전학을 간 다음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 그 이전 학교에서 전학을 갔던 건 실제 여러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 학교 내에서 그 뭐 화장실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학교 부정응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아주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불장난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사실은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때 아이들은 불장난도 하거든요. 불장난은 뭐 어렸을 때 7살, 8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학교 화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불장난도 하고요.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고맘때 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탈들을 가슴속에 주로 담고 있고 그냥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개인적 우화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행동화됐다는 거는 이 통제 능력을 이미 잃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일면 병리적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0일 날 그러니까 9.11 테러 미국에서 가장 큰 두 번째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99년 4월 달에 미국 콜로라도주 그 컬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사이 그 당시 18세 된 그 해리스하고 크레볼트라네 얘들이 총기를 난사를 해 900여 발을 난사해서 교사 1명과 학생 13명 그다음에 24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의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정은 중상류층, 학대 행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전혀 어떤 환각 증세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소외감이나 좌절감, 또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 분노, 표출하는 증세가 생기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한 둠이라는 아주 그 치열한 전투 게임에 몰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두 학생들이. 아, 그 총 쏘고 그런 오라. 그렇죠.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이런 형태의 몰입이 돼 있는 상태 이후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총기와 또 그 아주 심한 그 전투 게임, 잔인한 전투 게임이 규제를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안인데 지금 이 아이도 보면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제 생활 또 부모하고 다툼도 없었고 또 어떤 크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일반적인 사춘기라든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하임리 법칙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조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학교에서 사건 사고를 분석을 하면서 특히 콜롬비안 고등학교 학생들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거든요. 이 학생도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분사기에 휘발유를 넣어서 하얀 방사기 만들어서 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싶다, 다치게 하고 싶다. 찌른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체포가 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게 바로 1.5리터 휘발유 통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라이터와 그 다음에 아주 또 그 여러 가지 그 폭음이 강한 폭죽을 또 소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장소를 택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다분하다. 그래서 지금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구속을 한 후에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학을 가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부적응 문제는 성격이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큰가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성격이다 환경이다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성격도 네.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에는 환경적인 요인은 굉장히 적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학생이 지금 학교 부적응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적응 자체가 왕따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학내 학생들하고의 갈등이 심했던 것도 아니고 몇 번의 부딪힘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제가 볼 때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또 특별히 가정 내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일종의 저는 모방 범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시기에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어렸을 때 야뇨증을 앓고 동시다발적으로 방화에 여러 번 연루가 되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수가 이제 뭐 그 불특정적으로 어려서부터 동물학대가 나타나고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보통 우리가 연쇄살인범에게서 나타난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쇄방화범이나 연쇄살인범처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아이일까?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 더 도드러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했냐면 그냥 요 청소년기 한참 그냥 장난기 많고 그리고 호기심 많고 그리고 약간은 좀 이렇게 건들거리고 싶은 그 나이대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영웅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 뭐 찌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이 나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구속이나 수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 교정과 교화와 치료의 문제로 볼 것인가 저는 사실 후자로 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치료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단순히 이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얘가 무슨 처음부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방 범죄일 수도 있고 인터넷 뭐 게임을 통해서 그런 공격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에 공격적인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뭐 선천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후천적인 측면이 있든지 간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치료와 교정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좀 이번 사건 좀 특이한 게 범행을 저지르고 지하철을 여러 차례 갈아타고 이동하면서 인터넷에 자신의 동영상도 올리고 또 용케 그런 인터넷 주소를 찾아낸 기자들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SNS상 계정으로 또 메신저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행태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다시 또 SNS상에 올리는 이런 형태가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분석을 저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심한 좌절감이나 소외감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런 원한이나 감정의 표출의 농도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인식을 싶어 하고 한다는 심리가 점점 커져간다. 이럴 때 바로 소영웅주의 심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웅주의 심리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어떤 사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지니아 텍의 조승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로 말씀드린 콜롬비아 고등학교 해리스나 크레볼드 같은 사건도 상당히 지금 유사한 조짐에서 발로였다라는 측면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호성 교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걸 꼭 어떤 속박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놓아둔 상태에서 치료나 어떤 교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나 교정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제2, 제3의 범행을 할 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강제적 어떤 룰 안에 없으면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교정이나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닌 강제적인 치료, 보호감호 조치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떤 그 프리하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발생이 됐다 하면 과연 어떤 조치나 이런 교정 자체가 또 굉장히 비난을 받을 소리가 크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위험한 측면을 조금은 면탈을 시키고 강제적인 입원 치료나 보호 감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이제 16살짜리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좀 보호해줄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야지 다른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 심리나 이런 걸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대사회범죄연구원 백기종 전문위원 그리고 이호선 청소년 폭력 예방단 상담 자문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